네, 잡매거진에서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 하반기 공채를 뚫어라 시간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토란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시간이죠. 맞습니다. 네. 요즘 공채에 관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루머들이 또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진실과 또 거짓을 파헤쳐 보기 위해 하반기 공채 카더라 통신 베스트 5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참 혼란스러웠던 그쵸?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명확하게 해답을 드리는 그런 네.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봐야겠는데요. 먼저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5위, 금융권 찬바람입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워낙에 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는 금융권 지원하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님? 예, 갑자기 이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그렇게 하니까 무슨 그 방송처럼 한 5가지 한 다음에 이 중에 가장 가짜인 거 하나를 딱 해놔서 이제 시청자 찾아내는 그런 걸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전해드린 5위가 저게 진짜 거짓말 같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 중에 후보로 뽑자면. 네. 왜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예. 이 금융권의 이 카더라 통신이 지금 굉장히 아주 냉방병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찬바람이 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찬바람이 불 것이다인 거지 찬바람이 분다라고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뭐 국민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더 인력을 더 쓰겠다,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금융권 예전 하반기보다는 좀 더 많이 뽑는 그런 경향이 좀 생겼고요. 대신 증권사나 아무래도 요즘 증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는 좀 나쁘고 해가지고 반드시 뭐 굉장히 찬바람만 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네. 그렇군요. 은행권은 좀 채용이 늘어나는데 증권이나 보험사는 좀 저조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네.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주요 은행이요. 하반기 정규직 신입사원을 1,315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해 하반기보다 1,080명 채용했는데 그거보다 22% 증가한 수치예요.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예전보다는 오히려 더 늘었다. 은행이 굉장히 좀 안 뽑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상반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었고요. 하반기 때는 오히려 더 늘어서 보수적인 채용 계획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게 아마 취준생들이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들어가기가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이제 이번 하반기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수가 증가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은행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국민은행이요. 작년 하반기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이 160명 정도 뽑았었는데 올해는요. 75% 많은 280명을 뽑기로 했거든요. 근데 75%이긴 한데 그냥 뭐 120명 정도만 는 거네요. 날카로우신데요. 수치 약하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예. 120명 정도 더 뽑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60명에서 280명이면 거의 2배라고 느낄 수도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취준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수치고요. 취준생 입장에서.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200명 이상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고 하나은행과 부산은행도 신입사원 100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 물론 그 대기업 1,000명 채용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100명, 200명이 별거냐 생각하겠지만 보통 은행권들이 50명 막 이렇게 채용하다가 100명씩 채용한다 그런 얘기니까 굉장히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큰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뭐 절대적인 이 숫자를 떠나서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긴 하네요. 그러면. 예, 그냥 어디를 가서도 우리가 채용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근데 금융권에서 특히 그런 것이 심하다라는 금융권에서 들리고 있으니까 하기도 쉬운데 또 이게 너무 또 섣불리 좋아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게 잠깐 반짝 이슈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게 워낙 은행권이라 이런데 M&A도 많고 구조조정도 많고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던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추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익성 악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돼가지고 은행권들이 구조조정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오래 근무하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대신 은행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가령 경력 단절 여성 채용이라든가 그럴 때는 누구보다 은행권이 먼저 나서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채용이 줄어들어요. 신입사원 채용이 는다라는 건 또 어딘가 다른 데서 경력 단절 여성을 좀 적게 뽑는다거나 시간제 일자리를 좀 적게 한다거나 해서 이게 잘못하면 아랫돌 깨서 윗돌 이렇게 아랫돌 깨면 안 되는군요.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을 막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행태도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늘어나면 반대쪽 다른 쪽 채용이 좀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뭐 금융권, 특히나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렇게 반짝 훈풍이 부니까 이 틈을 타고 우리가 좀 이제 취업에 합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채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은행권은 채용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신 최근에 은행권들은요. 예전에는 금융 3종 세트라고 자격증을 반드시 3개를 구입은 아니고요. 네. 구비를 했죠.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걸 안 봅니다. 작년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 정도가 그 3종 자격 세트가 없는데 취업이 됐거든요. 너무 자격증이나 이런 거 말고요. 대신 요즘에는 어느 정도 그 스펙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인문학적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은행권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토론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 공채 카더라 통신 5위 알아봤습니다. 금융권 취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4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는요. 5대 그룹 1만 3천 명 키워드입니다. 자, 5대 그룹 13,000명 어느 정도 좀 감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카더라 통신일지 이번엔 홍기찬 컨설턴트가 이야기해 주실까요? 앞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반기 채용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하반기가 풀린 상황이고 지금 5대 대기업들, 5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경제신문 좀 보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들한테 굉장히 정부가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선해 유보금 관련돼서 뭐 세금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좀 국내 대기업들도 채용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5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 규모를 보면 한 1만 3천 명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키워드 같고 연초의 계획과 좀 달라진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뭐 약간 좀 늘었다 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좀 큰 대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대졸공채로 지난해 그러니까 260명을 뽑는 삼성, 현차, 그다음에 SK, 롯데그룹 등이 올해 한 2만 400명 이상을 채용할 걸로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현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이제 140명 정도 늘어나서 6,80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SK, 롯데 등은 작년 수준 그 정도 인원을 좀 선발할 계획입니다.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역시 뭐 삼성이 될 텐데요. 상반기 때는 한 4천 정도를 뽑았었고요. 하반기 5천 정도. 그러니까 연 한 10,000명 가까운 대졸공채 신입사원을 흡수하는 기업이 삼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인적성 시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5대 대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한 개 기업만 타겟팅해가지고 구직 활동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복수 지원이니까요. 삼성 베이스로 여러분들 인적성 공부서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5대 기업들 하반기 공채 일정이 이미 공개가 됐네요. 그 하반기 일정에 상반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직자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상반기 때 구직 활동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명심하셨으면 하는 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굉장히 없을 거예요. 일정 자체도 짧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연말 안에 모든 것들을 완료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좀 여러분들한테 숨가쁘게 돌아갈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서 접수가 9월 하순, 캠퍼스 리크루팅이 아마 9월 중순서부터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인적성이 이제 10월 10일 스타트 시험이고요. 현차 같은 경우가 좀 빠르게 9월 초 정도.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은 예전에 한번 삼성하고 겹쳤던 적이 있는데 이번엔 겹칠 것 같지는 않고요. 10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그룹이 이제 한 17일 날 마감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초에 인적성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SK도 비슷하고 뭐 롯데도 비슷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끼겠지만 상반기 때는 삼성하고 롯데하고 갭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는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 인적성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이 짧다 보면 하루에 많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8월 달 전에 나의 자기소개서 구조 내용을 좀 미리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도 9월 달에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 내용을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9월에 아시안게임 보실 생각하면 안 되시겠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일정이 빠듯할수록 평상시에 성실하게 준비했던 자들이 이제 승리를 가져갈 텐데
그렇죠. 대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열심히 하는 구직자들 사이에서 열풍이 뭐냐면 지금 한국사거든요. 한국사. 네, 왜 그러냐면 사트 시험에도 제법 출제가 되고 뭐 많은 기업들이 요구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근데 지금 역사 공부를 하는 거 사실은 왜 좀 맞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9월 달에 여러분들 그땐 자소서 써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또 빗살무늬 톡이 언제 나왔고 뭐 이런 거 공부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차근 한 템포 빠르게 좀 끌어오셨으면 좋겠어요. 9월 달은 자기소개서 작성 자체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 남은 8월 동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준비 과정을 좀 완료 지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네. 빨리 서두르셔서 한국사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공채 카더라 통신 베스트 5 알아보고 있고요. 이어서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요. 1인당 19.9회입니다. 네, 1인당 19.9회. 이게 네. 뭘 뜻하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예, 이게 그 19.9회 하면 저는 딱 이 숫자를 보고 짐작이 되는 게 딱 있었거든요. 네. 예.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역시 짐작대로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취업 준비생 1,099명을 대상으로 네. 수치가 공교롭게도 1,099명이네요. 그러게요. 네. 하반기 입사 지원 계획을 물어봤더니요. 네. 하반기 공채에서 몇 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냐라고 했더니 1인당 한 19.9개, 한 20개 정도 기업에 내가 지원을 할 지원 기업 예정이다라고 숫자. 예, 말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 한 20회 정도를 1인당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참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취업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이렇게 지원하는 횟수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게다가 이게 지금 20회 정도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설문 같은 거 소개하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 기억이 나는 게 끝난 다음에 꼭 몇 개 기업 지원했어요. 뭐 자소서 몇 개 내봤어요. 그런 설문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데는 25개에서 30개 정도가 나와요. 더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보다 더 많이 한 거죠. 예.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네네. 그래서 정말 힘들구나. 하다 보면 오죽하면 자기가 그랬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약간 이 중에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응답자 중 70.1%가 예. 희망 직무 외에도 일단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적성, 전공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네. 기회가 닿는 대로 일단 다 넣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그 우려가 됩니다. 찔러보자라는 뭐 그렇죠. 의미에서 막 넣게 되는 건데 적성과 상관없이 또 막 하향 지원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급하잖아요. 마음이 예.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취준생들이 그렇게 하향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심지어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 그러니까 79.2%가 하향 지원, 그 중소기업을 넘어서 스타트업, 말이 좋아 스타트업이지 한 2명이 옥탑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거잖아요. 스타트업도 지원할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예. 하반기 공채에선 꼭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 성공하려고. 그렇죠. 일단 들어가고 보자. 그런 얘기여서요. 좀 약간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가 내 스펙이 다른 지원자 비교할 때 좀 낮은 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주요 기업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이거 약간 돌아가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 스타트업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의 취준생들은 뭐 스타트업도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안 뽑아줘서 문제지 취준생들이 너무 난 높은 데만 가요 막 이렇게 해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네요. 그래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짠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현상을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반기 공채를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나름의 기준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취준생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선정 및 지원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1위가 뭐냐면요. 희망하는 직무에 채용이 있는지 기준이 없죠. 채용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채용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예. 얘기니까 저희 한 반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소수의견 같은 느낌인데요. 복지나 연봉 그런 것들이 좀 크고요. 근데 기업 문화나 대외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합쳐도 연봉보다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그 채용을 해주는지 그런 거에 이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저희가 웃긴 웃지만 네. 좀 씁쓸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이런 마인드를 좀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느낌 받으세요? 일단 내가 이 시기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건 저희들도 참 많이 그쵸. 느끼고 있어요. 비교하는 솔직하게. 학생들을 보면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정말 우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에 비해서 이 친구들은 이거 저거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안타까운 게 좀
수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나오면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채용 문화가 있고 그러기 전에 먼저 가서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하는 애들이 결국 성공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도 보면 뭐 하는 대로 지원하겠어요. 여기서 하면은 거기 따라 지원하겠어요. 뭐 이러는데 그러기 전에 나오기 전에 기업에서 이런 걸 발표하기 전에 먼저 좀 물어보고 찾아보고 해서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결국엔 승리를 하기 마련이니까 되게 이제 좀 불쌍하다가도 좀 자기가 먼저 생각해서 하면 좋을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여지도 있어가지고 예,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래서 불쌍한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는 또 되기도 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요. 네. 참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고 요즘 뭐 적성과 무관하게 지원을 하는 묻지마 지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적성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양화하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개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타겟팅해야 되는 구직자들도 있지만 이 조사 결과에도 나오고 있듯이 여러분들 구직 시장은 뭐 저는 그냥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써야 되는 필요는 굉장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 시장은 내가 서울대를 가니까 고교 입시처럼 뭐 내가 연대 고대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을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는 분들도 사람이고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평가하는 분들도 사람이고 여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수로 많이 지원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긴 해요. 그다음에 직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에서 사회생활을 스타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TO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직무의 TO가 굉장히 좁은 경향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무는 당연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년, 2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의 그 직무가 바뀌기는 어렵지만 직장생활 2년 하고 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인드로 좀 더 많이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 카드라 통신 베스트 5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2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2위 어떤 거죠? 문어발신 지원 지향입니다. 네, 문어발식 지원을 지향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어발식,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무의미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직무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도전하는 거 이건 의미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직무, 업계, 기업을 좀 타겟팅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도 좀 필요하고요. 질도. 여러분들 양하고 질을 좀 같이 적절히 밸런스를 맞춰서 구직 활동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월 시즌이 열리게 되면 하루에 자기소개서를 석 장, 넉 장 쓰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거든요. 복사. 이게 저 마약 같은 거예요. 이거 뽕입니다, 뽕. 이거 9월달에 한 번 맞으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맞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달콤한 유혹이에요. 쓰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제가 구직자들 마인드 아는데 채용 공고 같으면 아까 뭐 마감 날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방송에서. 그러면 시작일은 여러분들한테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마감 날이 뭐 다이어리에 이제 동그라미 치죠. 그럼 그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때 돼서 미리 쓰는 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겹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자기소개서 석 장 써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녹록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우리도 단체 문자 받는데 이거 모두에게 보내는 문자일 경우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좀 각각 따로따로 자소서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어떤 점을 하지 않으면 좋을까요? 지금 또 여러분들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인사만 쓸 거야.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멀티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글로벌 해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구직 활동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항상 해외 영업을 쓴다?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 자, 특정 회사의 해외 영업에서 뽑는데 이 회사는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뭐 중국 지역에서 중화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럼 그 친구는 거기 말을 지원하게 되면 면접장에서 또 옆자리에 서진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중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구매를 두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경영학도라고 하면 경영 지원이라든가 다른 파트를 두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할 때 여러분들의 직무 플랜을 좀 1순위, 2순위, 3순위 좀 이렇게 나눠 놓고 네. 각기 TO라든가 현실적인 그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이 조만간 이제 개화가 될 텐데 그때도 여러분들 좀 쇼핑하듯이 가면 안 돼요. 가가지고 뭐 기업들이 굉장히 많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미리 전략을 좀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서 정보를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 공채 카드라 통신 베스트 5 1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해당. 네. 그래요. 이건 뭐 카더라 통신의 진실성을 먼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렇죠. 네, 자소서가 일단 그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업과 만나는 첫 번째 창구고요. 그쵸.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도 그 구직자를 알아보는 첫 번째 창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과 마찬가지거든요. 소개팅 나갈 때 되게 첫인상은 꾸지게 나가지만 뭐 추리닝에 이렇게 나가지만 나의 진국을 알아볼 거야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기회조차 차단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좀 분치를 하고 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나의 어떤 진국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에서도 그런데 그 분칠이 되면은 좀 안 되는 게 네. 실제로 자신이 가진 걸 많이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화장만 되면 안 되는 게 이게 분장 수준에 약간 그 속이는 거가 되면은 나중에 직무적합도라든가 아니면 적성이라든가 들어가가지고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최근에는 뭐 스펙적인 것들, 뭐 영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높아요. 다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사람이 가진 좋은 말로 이제 직무 역량. 파워, 직무 파워가 어느 정도냐, 또 인성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소서에는 아무래도 그 취준생들은 좀 분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스펙적으로 쫙 그 멋진 것만 나열하기 마련이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어긋남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러니까 그 대기업 퇴사 비율이 한 25.1%로 나타나서 1년 안에 들어갔다가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직무적합도나 그런 걸 알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펙적으로 막 분칠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내가 이런 사람이 난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이 부분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한 그런 자소서가 되야겠습니다. 네. 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도 홍 쌤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자소서. 전 좀 그 얘기만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 뭐 로또금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세계 회사 롯데 뭐 동부 금호 여기 스펙만 본다. 동금. 그러니까 자소서 대충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예. 근데 뭐 안 보는 기업들도 사실 좀 일부 있겠죠, 자기소개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대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말로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제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말 듣고 결국에 이거 여자니까 나 떨어진 거야. 난 이거 학교 안 좋아서 떨어진 거야.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자기소개서 한 줄이라도 더 신경 그래요, 써서 맞아요. 좀 여러분들 현실적인 노력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반기 공채 카더라 통신 베스트 5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약간 생깁니다. 네. 최근에 취업 시장에서 수시 채용하고 상시 채용 비중이 좀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저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왜냐하면 그 공채를 해서 우리가 1000명 뽑겠다라고 해도 실제로 1000명을 안 뽑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1000명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중에 몇 명은 다른 회사 간다고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 채용에서 추가 합격 본 적 없잖아요. 예, 떨어졌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등록하실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데 수시 채용은 실제로 몇 명 뽑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에서 좀 사람을 좀 덜 뽑으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수시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증거라고는 그렇지만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채를 하는데 문과만 수시 채용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덜 뽑으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쌤도 수시 채용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구직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구직자들한테 계속 어려운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공채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루짜리 면접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인턴십의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네. 전환 안 돼서 더 낭패를 보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 더 정진해서 좀 입사를 빨리 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집에서 잔매거진 보고 계시다가 정말 정신이 번쩍 뜨셨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준비하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공채 성공 취업하시길 바라겠고요. 1부 이렇게 해서 하반기 공채 카더라 통신 베스트 5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2부 준비할 시간이죠. 네, 잠시 후 2부에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있습니다. 취업정보백서부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지는 피플앤 이슈에서는 KGC 인삼공사에 관한 정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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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요 잠시 후 2부에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